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등 개념 교재, 처음 시작하는 교재로 많이 사용하는 개념 원리와 개념 플러스 유형의 어떤 차이점과 활용도, 어떤 학생들한테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댓글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댓글을 남기시면 보통 다 읽습니다. 대부분 다 읽고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답글을 달고 혹은 영상으로 찍어달라 그러면 메모로 다 합니다. 메모로 다 해놓고 시간이 날 때 한 번에 영상을 좀 몰아서 찍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시간 날 때 영상을 한 10분짜리 영상을 한 3, 4개씩 몰아 찍고 10분짜리 영상을 편집하는데 이제 한두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편집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이렇게 문의를 하시거나 그러면 거의 제가 좀 영상으로 찍을 만한 것들은 메모를 해두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영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오늘 찍을 영상도 이제 댓글로 문의하신 영상인데 중등교재 개념 원리와 개념 플러스 유형 어떤 것이 공부하기에 적합하냐 혹은 혼자 공부하기에 적합합니까? 일단 제가 개념 원리고 개념 플러스 유형이 어떠한 의도, 기획 의도, 교재가 어떤 학생들한테 적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교재를 최적의 방향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제 이런 교재 문제집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문제집을 여러 권 냈습니다. 여러 권 내고 시중 교재로 출판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과서도 많이 읽고 그리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도 많이 검토를 해봤겠죠. 자, 그런데 교과서 같은 경우도 시중에 있는 모든 교과서를 다 읽어보면 서로 베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학사, 실생활에 이용되는 수학의 내용 그런 것들도 베끼는 출판사들도 있고 어떤 A라는 출판사가 이런 교과서를 내면 B라는 출판사도 그거를 이제 베껴 쓰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책을 낼 때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내용이 좋으면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문제집은 말할 것도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유형별 문제집, 센하고 RPM이 유명하잖아요. 새로운 유형별 문제집을 제가 낸다라고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유형별 문제집을 다 펼쳐놓습니다. 펼쳐놓고 검토를 하고 여기 편집 방향이 이러니까 우린 편집 방향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사용을 합니다. 괜찮은 문제들은. 그래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숫자를 바꾸든지 아니면 영희는 철수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용이 괜찮다. 그러면 그대로 대표용을 쓰는 거죠. 그대로 문제들을 쓰고 그리고 한 단원에 보통 한두 문제 정도 새로 개발합니다. 그게 이제 신유형이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출판된 그런 책들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외국 책들, 미국 책이나 그런 수학 책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신유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유형은 이제 몇 문제 안 되고 대부분은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참고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교재 자체를 출판사에서도 문제집을 이렇게 만드니 예를 들면 나는 블랙라벨이라는 문제의 질이 너무 좋아. 그래서 블랙라벨을 풀 거야. 라는 것들은 약간의 좀 모순보다는 약간의 이제 적당하진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블랙라벨의 문제가 괜찮다면 최상이라든지 다른 이제 심화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도 그 문제를 보고 그거랑 유사 유형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시중에 있는 어떤 교재들은 기존에 많은 교재들이 선점되어 있고 유명한 교재들이 있다면 그 교재들을 참고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결국 문제의 질이나 그런 것들은 대소이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뭘 보고 교재를 선택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난이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베껴 쓰고 그렇게 하더라도 난이도가 있겠죠. 이 교재는 어떤 학생들한테 적당하고 또 어떤 학생들한테 좀 난이도가 높은지 그런 난이도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편집 방향이 있겠죠. 이 교재는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적당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적당하게 만들었는지, 혹은 뭐 여러 가지 편집 방향이 있으니까 그 편집 방향을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재 자체의 편집이죠. 편집 자체가 내가 공부하는데 정말 공부하고 싶은 형태인지 아닌지, 뭐 교재 구성, 뭐 서술형은 어떻게 어느 쪽에 편집을 해놨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교재를 선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할 때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중에 있는 교재들이 다 기존에 있는 교재들을 참고하고 거기는 문제들을 약간만 바꿔서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로 편집 방향, 교재 난이도 그런 것들만 주목해서 보시면 좋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댓글로 질문하신 거는 개념원리, 중등 개념 교재, 그 다음 개념 플러스 유형 어떤 것이 더 좋냐 이런 질문인데요. 일단은 두 교재는 편집 방향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획 방향이 좀 다르죠.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대로 기획 방향을 그래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념 플러스 유형이 아마 2000년도쯤에서 기획이 돼서 책이 나왔을 텐데 국어상징 비상에서 만든 책이죠. 비상 그 대표가 초창기에 이제 국어 유명한 단과 강사였는데 자기 교재를 좀 잘 뭐 편집을 하거나 정리를 해서 이제 국어 교재로 출판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대박이 났고 그래서 이제 국어가 대박이 났으니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내려고 한 거죠. 아무래도 수학 시장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고등 시장은 워낙 이제 뭐 정석이라든지 뭐 튼튼한 뭐 개념 원리라든지 규제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제 틈새 시장으로 중등 시장을 타겟으로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틈새 시장으로는 대부분의 교재가 이제 예전 포맷의 교재다 보니까 중등 수학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강의하기 편한 그런 교재, 즉 학원에서 쓰이는 교재를 타겟으로 교재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수학 교재 편집장이 제 대학 동문 제가 이제 만나면서 많이 대화를 하면서 학원 강사들도 많이 소개를 해줬고 편집 방향들도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들이 학원에서 이 교재가 쓰이려고 한다면 학원은 어떤 시간이 1시간 단위, 그 당시만 해도 단과보다는 종합반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수학이 뭐 1시간, 그 다음 국어, 영어 이렇게 수업이 쪼개지기 때문에 수학을 보통 50분밖에 강의를 많이 못했어요. 50분 강의라면 되게 짧거든요. 뭐 애들 숙제풀이하고 개념 강의하고 문제풀이 하다 보면 바로 끝나요. 그래서 호흡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일단은 호흡이 좀 짧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려면 수업이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개념을 좀 잘라가지고 개념이 뭐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개념이라면 이거를 이렇게 분할해서 소개념을 하나 설명하고 그 밑에 예제를 풀고 필수 예제를 풀고 아이들이 또 유제를 풀 수 있게끔 그런 문제를 주고 그렇게 이제 개념을 소개념 단위로 잘라서 만들고 그 다음에 숙제 교재가 필요한 학원 교재를 할 거면 그래서 문제를 좀 유형별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숙제 교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학원에서 아마 좀 잘 팔릴 것 같다. 학원 강사들이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도 뭐 여러 수학 강사들을 소개를 해줘가지고 편집장이 많이 만나봤겠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개념 플러스 유형인데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은 저는 이제 좀 나름 명확하게 이제 편집 방향이나 기획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학생들에게 적합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 플러스 유형은 학원에서 쓰기에 최적화되게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만들다 보니까 일단 개념편, 유형편, 나중에 파워편까지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개념 교재로 하고 싶다면 일단 개념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념이 소개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보통 소개념을 설명을 하고 밑에 보면 소개념 밑에 보통 뭐냐면 빈칸 채우기라든지 뭐 옳은 것 고르기 문제라든지 그런 증명 문제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라고 볼 수 있냐면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개념을 썼으면 개념 중에 일부는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빈칸 채우기나 그런 증명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어가면서 네모 안에 들어갈 게 뭔지를 같이 호흡하면서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나면 필수예제. 필수예제 밑에 보면 풀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필수 예제를 풀어주고 그 밑에 유제를 너희가 한번 풀어봐라. 애들 풀어보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유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 필수 예제 풀어주고 이렇게 호흡이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유형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의 개념편을 복습하는 형태에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유형편 같은 경우가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개념편, 유형편, 파워편에서 파워편이 좀 나중에 나왔는데 파워편이 나오기 전에 유형편은 말 그대로 유형별 교재 혹은 뭐 숙제 교재 같이 RPM이나 센서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파워편이 나오면서 유형편 자체가 거의 이제 개념편을 복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그래서 유형편을 보면 아이들이 집에서 오늘 개념편으로 학원에서 진도 나간 부분까지 유형편으로 그대로 복습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방향의 증명이나 뭐 그런 문제들이 주고요. 본인들이 똑같은 구성으로 문제들을 풀어보고 복습할 수 있게끔 유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편 같은 경우는 유형편 말고 파워편이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 파워편 같은 경우는 이제 RPM이나 쌤 같은 유형별 교재 편집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이제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편을 학원에서 같이 하고 파워편을 숙제로 내주면 되겠죠. 파워편을 숙제로 내주면 난이도가 RPM하고 비슷하거나 RPM보다 약간 쉬운 감이 있습니다. 쌤보다는 당연히 쉽고요. 그래서 이 파워편을 숙제로 내주면 부교재로 유형별 교재가 따로 필요 없는 구조죠. 개념 플러스 유형은. 아니면 좀 못하는 학생들은 개념편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편을 집에서 숙제로 내주면 개념편 학원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방향으로 복습을 하게 되니까 또 유형편을 공부하기가 편하겠죠. 유형편 공부한 다음에 파워편까지 구입을 했다. 파워편 같은 경우는 유형별 문제집 구조니까 그거를 하면 다른 부교재, 뭐 라이트센이라든지 RPM이라든지 이런 부교재를 굳이 구입하지 않고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편, 유형편, 파워편까지 해가지고 세 권의 구조로 혼자서 어떤 개념을 마무리하는데 괜찮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개념 플러스 유형은 난이도 자체는 이제 개념 원리랑 비슷할 때는 개념 원리보다 약간 쉬운 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난이도인데 개념 원리가 뒷부분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개념 원리보다는 개념 플러스 유형이 개념편, 유형편이 약간 쉬운 감이 있는데 첫 수업하는 교재로 처음 시작하는 교재로 쓸만한 교재이기는 하나 이게 약간은 혼자 공부하는 혼공이죠. 독학, 가정학습 그런 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자 만약에 독학의 형태든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필수예제 정도는 풀이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구나 해서 혼자 그걸 터득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필수예제부터 혼자 풀어야 되고 그 다음 증명 같은 경우도 빈칸으로 다 되어 있어서 처음 혼자 하는 학생이 이 증명까지 이렇게 빈칸 넣고 하기에는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복되는 거죠. 혼자 하게 되면 개념편은 개념편대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유형편을 풀려고 하니 개념편하고 비슷한 어떤 편집 구조로 다시 개념편을 복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학이 뭐 너무 약한 학생들이야 좋을 수는 있겠지만 혼자 공부하는 학생 기준으로는 뭔가 편집이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반복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기엔 좋은 교재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쓰거나 아니면 뭐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엄마가 가르쳐 주거나 하다못해 그래서 누군가 이제 필수 예제 그런 뭐 빈칸 나오는 증명 그런 것까지 좀 잡아주고 유제는 본인이 풀고 유형 혼자 복습하고 이렇게 공부 그리고 유형편 푼 다음에 좀 실력이 되면 파워편까지 이게 풀어서 유형별 연습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공부가 좀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개념 원리는 전통적인 이제 기본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개념이 이제 아주 작은 블록 단위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큰 개념이 쭉 있고요. 그 개념 자체가 흐름이 길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면서 본인이 쭉 이해를 하고 그거를 풀 수 있는 뭐 기초 문제라든지 예제 문제, 유제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예제 문제 밑에는 풀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제가 이렇게 푸는구나. 앞에서 배웠던 개념이 이렇게 녹아나는구나. 그거를 본인이 확인하고 유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개념 플러스 0이나 서로 이제 막 편집이나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하기 때문에 맨 뒤에 보면 똑같이 서술형 문제도 있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단지 개념 원리는 뒷부분이 조금 약간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 좀 있어요. 뒷부분에 이제 뭐 스텝 1, 2까지 좀 쉬운데 뭐 스텝 3 이렇게 가면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혼자 공부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개념 원리가 좀 더 괜찮고요. 그리고 개념 원리하고 개념 플러스 유형이 편집되어 있는 책을 보면 개념 플러스 유형은 맨 앞에 쏟아놓은 개념이 있고 밑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문제 풀 공간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 거기다가 이제 네모 빈칸 채우기도 네모에 막 넣고 그러려면 공간이 좀 부족해 좀 답답합니다. 그에 반해서 개념 원리는 뭐 개념 쭉 있고 나중에 문제만 쭉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간이 여유 있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좀 뭔가 여유 있고 교재가 좀 더 트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교재들이 서로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의 질을 가지고 저는 이제 교재를 선택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베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편집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교재가 편집되어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자기에게 맞는 거를 하면 좋은데 혼자 공부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개념 원리가 좀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할 때는 개념 플러스 유형이 뭔가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되게 기획을 했기 때문에 개념 플러스 유형이 좀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개념 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자 공부하면서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은 개념 원리만 풀고 나면 조금 개념이 안 잡히거나 문제가 좀 부족하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원리는 부교재로 라이트라든지 RPM, 센 이런 거랑 좀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라이트 센은 개념 원리랑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좀 더 쉽거나 그래서 개념 원리를 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라이트 센을 좀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RPM 같은 경우는 개념 원리보다 약간은 높은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문제들. 그래서 개념 원리를 좀 그래도 잘 소화했다. 좀 더 연습하려면 RPM. 센은 이제 개념 원리보다 난이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개념 원리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교재로 뭐 센이나 일품 이렇게 시키는 것도 괜찮겠죠. 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개념 원리는 혼자 공부하는데 좀 더 좋고 편집이 널찍 여유가 있어서 공부할 때 좀 더 편하다. 그리고 개념 플러스 유형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하기에 최적화된 교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념 플러스 유형은 파워편까지 사용한다면 굳이 부교재가 필요하지 않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